26년 만에 포경을 재개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했습니다. 한 해 수백 마리 이상의 포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경 재개를 건의해온 남구청과 장생포 주민들은 정부 방침을 크게 반겼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일본의 과학연구용 포경을 모방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행이 예상되던 울산시의회 원구성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의장단 선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화물차량 연쇄 방화 사건에 화물연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이틀 전 붙잡은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윗선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사회 경제단체들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결의를 철회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일단 금속노조의 부분 파업에는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북구 효문 사거리 주변에 수돗물이 역류하면서 이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전 5톤 화물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살인 기생충이라는 이색 소재를 내세운 영화 연가시가 개봉했습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정부가 26년 만에 고리잡이를 재개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했습니다. 일본과 같은 과학연구용 포경이어서 한 해 수백 마리 이상의 고래 포획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6년 이후 금지되어 온 고래잡이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파나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 IWC 연례회의에서 내년까지 포경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포경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수역 안에서 상업용이 아닌 일본과 같이 과학연구용 포경을 할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포획량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하고 찬성하고는 자기 자유고요. 이것이 우리가 과학소서 포경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자체가 IWC 규정 위반도 아니고 아무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는 오랜 고래고기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 울산 등 주민들의 의견도 크게 반영됐습니다. 줄곧 포경 재개를 건의해온 남구청은 이번 정부 방침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가에서 미온적 대처를 이제 주권을 찾아온 우리의 권리를 당연히 찾았다. 그런 점에서 대환영입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지난 1986년부터 멸종위기에 놓인 고래 12종에 대한 상업적 포경을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이때부터 모든 고래잡이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과학연구용 포경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상업포경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학연구용 포경이 이루어지면 한 해 수백 마리 이상의 고래 포획이 이루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경이 시작된 지난 1958년부터 포경 금지 때까지 28년 동안 대형 고래 15,590마리를 포획해 한 해 평균 556마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이번 정부의 포경 재개 방침에 장생포 주민들은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0, 70년대 우리나라 포경의 전진기지였던 장생포. 포경선이 만선의 백고동을 울리며 항구에 들어올 때면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 금지 조치로 장생포는 쇠퇴일로를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포경 재개 방침이 나오자 장생포 주민들은 옛 명성을 되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고래를 잡아오고 여기 하면은 고래 구경도 하러 오고 젊은 사람도 오고 객지 사람도 오고 하면 아마 해상도 아마 발전이 많이 될 겁니다. 장생포.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래박물관과 고래연구소, 고래바다 여행선을 갖춘 장생포에 포경까지 접목되면 고래 관광은 물론 우리나라 고래 문화의 본거지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일본식 과학포경을 따라하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포경 재개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 국제적으로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포획하고 혼액을 좀 건절시키고 고래고기 사고 파는 시장도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경 재개는 침체된 장생포의 경기 활성화는 물론 고래도시 울산의 관광산업을 한층 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5대 울산시 의회가 첫날부터 의장단 선출이 무산되는 등 파행 운행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막기 위한 것인데 결국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서 정상화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대 울산시 의회 후반기 첫 본회의. 회의 시작부터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잇따라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회를 해서 교육위원장에 대해서 야당과 다시 협의해서 저는 오늘 원구성 합의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진보 성향의 정찬모, 이선철 교육의원이 투표함을 봉쇄하며 투표를 저지하는 바람에 결국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이 무산된 채 첫 본회의를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갖고 상임위원장 후보들이 모두 사퇴했고 권호영 교육의원도 교육위원장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교육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5 후보가 모두 사퇴함으로써 금일 6시에 재공고를 해서 통합진보당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의회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상생과 소통의 원구성을 위해서 교육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진보 의원 쪽으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원만한 그러한 투표를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야가 물리적 충돌 직전에서 의회 정상화에 사실상 국적 합의한 겁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의회는 내일 의장단 선출에 이어 오는 9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이정원입니다. 화물 차량 연쇄 방화 사건에 화물연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화물연대 윗선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화물 차량 연쇄 방화 사건이 화물연대 차원의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3일 39살 이모 씨를 검거해 조사해온 경찰은 이 씨로부터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지시로 범행 일주일 전 아는 사람에게서 대포차와 대포폰을 구입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지난해 화물연대 부산지부 집행부를 맡은 이 씨는 그러나 대포차와 대포폰을 누구에게 넘겼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결정에 따라서 대포폰과 대포 차량을 구입해서 화물연대 측에 전달은 했지만 방화에는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 차량이 누구에게 전달됐고 윗선에서 개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씨에 대해 일반 건조물 방화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 씨가 범행 당일 고속도로 CCTV에 찍힌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화물연대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피해 차량 14대 가운데 울산에 차고지를 둔 7대는 보상할 계획이며 보상 예상 금액은 모두 2억 6,5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오늘 오전 물바다로 변한 북구 효문 사거리의 모습입니다. 장맛비 때문에 그런가 싶지만 수십 톤의 수돗물이 흘러넘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사고로 주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상습 침수지인 북구 효문 사거리가 또다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무심코 진입한 차량들이 핸들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침수 원인은 장맛비가 아니라 맨홀에서 콸콸 흘러나오는 수돗물 때문. 순찰 돌고 있는 도중에 이제 여기 인도위에 있는 저기 그 맨홀에서 물이 갑자기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급히 이제 인근 우리 교통 순찰차를 다 불러가지고. 사고가 나면서 제 발목이 잠길 만큼 수십 톤의 상수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1시간 넘게 계속된 수돗물 유출 소동에 주변 교통도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회화정수상에서 동구와 북구로 이어지는 1100mm 관로 밸브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로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만 사용하는 밸브가 갑자기 열리면서 관로와 연결된 정화조에 수돗물이 차 역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밸브가 말을 안 되는 거지. 왜 밸브가 열리는지는 지금 저희들도 사실 모르겠어요.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수방 대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4년 만에 파업 수순에 들어가자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금속노조의 부분 파업에는 일단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협상 재개를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00여 개 시민사회 경제단체가 모인 행복도시 울산 만들기 범시민협의회가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철회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비중을 고려할 때 국가 경계는 물론 공장 인근 구멍가게까지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였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협력업체 등 지역 중소기업도 연쇄적인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무엇보다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때를 같이 노조의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렵게 일궈낸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가 파업으로 훼손될 수 있다며 실무 협의를 병행해 이견차를 좁혀 나가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일단 부분 파업까지는 예정대로 강행하며 이후 투쟁 강도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인해서 노동자합은 단체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간에서 얘기하는 금속노조의 정치 파업이라고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파업에 대한 여론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조합원들이 오는 10일과 11일로 예정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소개하는 시네마 산책입니다. 살인기생충이라는 이색 소재를 내세운 영화 연가시가 울산 극장가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또 일본 애니메이션 모모와 요괴들, 그리고 추리소설을 활용한 스릴러 더 레이븐도 개봉했습니다. 한강에 뼈와 살가죽만 남은 참혹한 몰골의 시체들이 떠오릅니다. 원인은 숙주인 인간의 뇌를 조종해 물속에 뛰어들도록 유도해서 익사시키는 변종 연가시. 치료제를 찾아 고군분투하는 제약회사 직원과 음모를 파헤치는 형사가 속도감 있게 극을 풀어냅니다. 엄마를 따라 섬으로 이사온 11살 소녀 모모. 다락방에서 오래된 그림책 한 권을 발견하고 책에서 나온 요괴들과 웃지 못할 한 집살이를 시작합니다. 센과 이치로의 행방불명과 같은 제작사가 만든 영화로 탄탄한 줄거리와 아름다운 풍경이 돋보입니다. 천재 추리소설가 에드가 앨런 포의 마지막 5일이 영화로 재구성됐습니다. 추리소설은 연쇄 살인범의 살인 도구가 되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고 살인범은 포의 연인마저 납치해 포와 대결을 벌입니다. 어셔가의 몰락 등 소설 6편이 모티브로 차용돼 상상과 현실이 교차하며 스릴을 제공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자연재해 응급복구와 예방사업에 사용하는 울산시의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적립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 올해 재난관리기금은 지난해보다 10억 원 늘어난 30억 원이지만 법정 적립액의 73억 원의 41%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경기도는 법정 금액의 90%까지 확보하고 있다며 울산도 기금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상반기 울산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이 지난해보다 33% 늘었지만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는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울산의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은 10건에 5,200만 달러로 건수에서는 전국 14위, 금액으로는 15위에 머물렀습니다. 울산시는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33% 늘었고 지난해부터 외국인 투자액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전망은 밝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수사가 조만간 울산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통합진보당 부정투표 행위에 대해 업무 연락을 받았다며 사건이 배당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 투표자의 중복 IP 투표와 조직적 개입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북구 효문동 세종공업 앞 사거리에서 북구청 방향에서 직진하던 5톤 화물차와
교문동 주민센터로 좌회전하던 시내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1살 최모 씨가 중상을 입었고 버스 승객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취업 실패 등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중구 다운동 한 원룸에서 30살 황모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황 씨의 아버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며 어렵게 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황 씨가 한 달 전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3분쯤 북군 명천교에서 22살 설모 씨가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뒤 태화강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소속 서상호 경사가 강물로 뛰어들어가 10분 만에 설 씨를 극적으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개인 택시 기사 1000여 명이 가입한 브랜드 택시 태화강 콜의 간부 선임권과 운영권을 놓고 개인 택시 운송사업 조합과 회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태화강 콜 발전위원회는 투명 경영을 위해서 회장 등 간부를 직선제로 선출하고 운영권도 회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와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은 대표성을 가진 노조 이사회가 운영권을 갖는 것은 정당하며 지난 5월부터 본부장제를 없애고 회원 가운데 회장을 선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롯데호텔에서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2012 에코다이캐스팅 국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다이캐스팅은 자동차와 기계 등 산업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기초기술로 국내 관련 기업은 1000여 개, 시장은 2조 원 규모입니다. 국제산업생태학회 롤랜드 클립트 집행위원장이 오늘 박맹우 시장을 예방했습니다. 클립트 위원장은 내년 6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2013 국제산업상태학회를 울산에서 열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제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남상훈 울산해양경찰서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남 서장은 지난 1989년 간부 후보생 37기로 경찰에 입문해서 해양경찰청 수사과장과 서귀포 해양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2학년도 1학기 산업체 장기 인턴십 경진대회에서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4학년 강신우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환경기업인 엔바이온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강신우 씨는 연구팀과 기술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네, 지금은 빗줄기가 완전히 멎은 것 같은데요. 성경희 캐스터, 내일도 장맛비 내린다고요? 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낮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비의 양도 꽤 많겠는데요. 10에서 많은 곳은 최고 50mm까지 내리겠고요. 모레 새벽 사이에는 완전히 그칠 전망입니다. 내일 출근길 우산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26도로 오늘과 비슷해 덥지 않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오후 들어 바람이 좀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호우특보나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5도, 대전 26도 등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일 밤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경상북도 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27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제주 지방은 내일도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흐리다가 낮부터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낮 최고 27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지나면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잠시 쉬어갈 전망이고요. 중반부터 다시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